질문 어디까지 했어? 숙제가 어디요? 배운 데까지. 어디까지요? 우리 로그의 성질 353번. 여기까지. 했어? 자, 질문. 지수 쪽에 질문 좀 있나? 쌤, 네. 그 342번이요. 그 로고 밑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이 다르죠? 이거는 일단은 다, 그러네. 이거 지금 못하겠다. 이거 빼두시면 돼요. 오늘 배울 내용에 있어. 또? 43번. 자, A가 로그 1을 밑으로는 10이고 B가 2루트 2일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시키는 대로 써보면 되죠. 로그 A가 1을 밑으로는 10이고 자, 얘는 곱하기죠. 그 다음에 로그 밑이 없어. 밑이 없을 때는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게 10이에요. 10. 거기에 2루트 2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빼. 오늘 배울 내용이다. 네, 오늘 배울 내용들이 조금 앞에 있네. 또 53. 자, 보기에서 옳은 거. 기억 2의 로그 1m는 1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10까지 더한 거. 이렇게 됐어. 어쨌든 합이죠. 합. 요거 로그들 더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진수들끼리 다 곱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것도 니네가 지금 모르겠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인데 이게 왜 자꾸 순서가 이렇게 안 되지? 네. 팩토리알. 이거 야 오늘 우리 하고서 하자. 보니까 오늘 해야 되는 내용과 다들 연관이 있네. 54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의 밑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자. 얘가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는 밑이 다른 로그들을 취급하는 그런 주제들인데 밑이 같은 것만 내라고 되어 있긴 해. 근데 내신은 조금 요거까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한번 보자. 로그의 밑 변환. 뭔가 밑이 바뀐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우리가 보통 로그의 밑을 A를 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얘의 밑이 다른 애들과 함께 연산이 되려면 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밑으로 바꾸는 작업이야. 자, 얘네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돼.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밑을 여기다가 이렇게 아무거나 써주시면 돼. C의 조건은 밑에 사용되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 곧 A와 B와 뭐 같은지 다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필요에 의해서 같게 만드셔도 돼요. 자, 이거는
요 조건만 지켜주면 언제든지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구조적으로 보면 밑에 있던 것들은 이렇게 분모의 로그의 진수로 바뀌고, 진수에 있던 것들은 이렇게 분자로 이동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보기가 편하죠. 분모 분자 이렇게. 분모 분자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 자, 이렇게 바꿔주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밑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를 밑으로 한 3 이렇게 할까? 5 이렇게 할까? 그런데 앞에 질문한 문제들 중에처럼 밑이 3 이내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같이 바꿔주면 돼. 필요에 의해서 3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면 돼. 단지 얘가 이제 분수가 되겠죠. 따라서 분수 연산만 뭐 다른 애들과 함께 같이 해주면 돼. 근데 밑을 바꾸는 용도들 중에 이런 용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를 밑으로 한 3이라는 애가 밑이 3인 애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는 밑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3으로 잡았어. 그랬더니 분자가 얼마가 돼?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자가 1이 되는 상황은 진수와 같은 밑으로 새롭게 만들었을 때야. 그렇게 되면 이 식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 어때? 밑과 진수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버렸지. 대신 분수로 만들어졌어. 그건 역수가 된 거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이 숫자의 위치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분수, 곧 분자가 1인 형태의 분수가 돼. 이해되겠어? 자, 그럼 얘가 어떤 용도냐면, 그러면 봐봐. 양변에 얘를 곱했다고 생각해봐. 양변에 얘를 곱했어. 자,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한 3에다가 로그 3을 밑으로 한 2를 곱했더니 얼마가 됐어? 1이 됐지? 그럼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구조는 뭐야? 어떤 관계라는 거야? 역수잖아. 이해되겠어? 둘은 역수 관계인 거야. 따라서 로그의 연산 중에 곱에 관한 성질은 없어요. 근데 곱이 가능할 때는 이런 상황이야. 밑과 진수의 포지션이 서로 이렇게 바꿔진 형태랑 곱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역수 관계가 되면 숫자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자, 2를 밑으로 한 5랑 곱하기 로그 5를 밑으로 한 4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똑같은 숫자는 아니지만 4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4가 2의 제곱이니까 2승을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 내리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한 5 곱하기 다시 로그 5를 밑으로 한 2가 되면서 서로 이 상태에서 소거를 시켜줘도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밑변을 하셔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따라서 그냥 2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자, 얘네들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 관계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서로 같으면 이제 지워지는 거야. 마치 분수에서 이런 애들 가지고 수열 만들었을 때 그들이 곱해지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2분의 3, 3분의 4, 뭐 4분의 3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게 이게 소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도 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자, 로그가 여러 개 곱해져 있어요. 2를 밑으로 한 3, 3을 밑으로 한 4, 4를 밑으로 한 5 이렇게. 자, 로그의 곱은 다른 성질이 없어. 지금처럼 이렇게 밑변환은 해서 서로 소거되는 이런 형태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얘네를 밑이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갈까? 뭐 64까지 이렇게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어떤 밑변환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밑이 뭔지 아직 안 정해도 돼. 밑변환 공식을 쓰실 때, 밑변환 하실 때 밑을 미리 안 잡으셔도 돼요. 일단 얘네가 찢어졌으면 좋겠다. 곱하기. 얘도 로그 3 분의 로그 4로 이렇게 밑변환을 했어. 자, 이러고 났더니 소거되는 애들이 발생했죠. 어떤 식으로 소거시키면 됩니까? 분자 하나, 분모 하나 이렇게 잡아서. 분자 하나, 분모 하나, 분자 하나, 분모 하나. 그럼 남는 애들은 맨 앞에 있는 분모 로그 2. 맨 끝에 있는 2의 몇 승이야? 6승이죠? 따라서 6 로그 2 이렇게 되면서 요거는 이제 나눠지죠. 같은 수니까. 따라서 6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보셔도 되죠. 자, 그냥 여기서 얘랑 같은 게 밑에 있으면 지워버리는 거야. 오케이? 얘랑 얘도 그냥 다 지울 수 있죠, 이제. 얘랑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지워버리는 거야. 자, 그럼 남은 것들만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봐봐. 요 과정이 로그 2분의 로그 64잖아. 그러면 밑을 서로 나눈 것도 되지만, 이제 밑을 같이 이제 서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C고 여기가 C였던 서로 밑이 같은 분수를 하나의 로그에서 얘를 밑으로, 얘를 진수로 사용해도 되죠. 우리가 이게 펼쳤던 걸 거꾸로 이제 모은 거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얘네들이 얘가 진수고 얘가 밑이니까 하나로 통합이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 과정에서 남은 거가 분모 하나, 분자 하나가 있어. 그러면 분모에 있던 애랑 분자에 있던 애의 밑이 서로 같은 로그라면 하나의 로그로 만들 수 있고, 단 분모에 있던 애가 밑에 들어가고 분자에 있던 애가 진수로만 들어가면 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밑변화 공식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야. 곱의 성질이 로그의 성질에는 없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5 곱하기 7 예, 할 게 없어. 이거는 그냥 둬야 돼. 이 상태로 끝이야. 그런데 밑변환을 통해서 분모 분자의 동일한 걸 소거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게 가능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면 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과 진수가 각각 어떤 수들의 실수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자, 이거는 밑변환으로 각각을 진수로 사용할 수 있죠. 됐어요? 밑을 안 정해도 돼. 그러면 지수에 있는 애들은 내려오죠. 지수에 있는 애들도 내려오죠. 그러면 분자에는 n, 분모에는 m이라는 실수가 생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로그를 이렇게 써보면 얘를 아까처럼 하나의 로그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하나의 로그로. 로그에서 밑이 누구야? A. 진수는 계속 B. 됐어? 단 뭐가 생겼어? n분의 n이 곱해지는 애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상태가 얘에서 1로 가는 과정을 직접 바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조금 이해하고 나서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와 얘가 각각 지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단 나갈 때 위에서 내려온 거는 분자에, 밑에서 이렇게 나간 거는 분모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 됐어? 따라서 예를 들어
로그 뭐 2의 3승 3의 5승 이랬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얘도 나가고 얘도 나가죠? 단 위에서 오면 분자, 아래에서 나가면 분모.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한 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 2를 밑으로 한 3이라는 애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원래 1이라는 수는 항상 곱해져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럼 이 1이라는 수를 내가 필요에 의해서 2분의 2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분자권은 진수에다가 분모권은 밑에다가 지수로 줘도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로그 2를 밑으로 한 3에다가 각각 2승, 2승을 해주면 효과가 나타나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A를 밑으로 하는 B타입을 밑과 진수에 각각 몇 승? M승을 동시에 취하면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 자, 있는 걸 없애도 되지만 없는 애에다가 생기게 해주셔도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 로그 2를 밑으로 한 3 더하기 로그 4를 밑으로 한 5를 더해야 돼. 근데 밑이 다르잖아. 그럼 밑변환을 하지 마. 왜? 이 둘이 어떤 관계니까? 4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럼 얘를 줄여도 되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얘를 늘려도 되죠. 얘를 키워도 되죠. 몇 승 해주면 4가 돼? 2승 해주면 되지. 따라서 얘가 2승이 필요하면 얘도 동시에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밑이 이제 얼마가 됐어? 4가 됐으니까 둘이 같아졌지?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진수들끼리 뭐 해주면 돼? 로그는 곱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9와 5의 곱이죠. 45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이해되겠어? 밑이 서로 달라서 덧셈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밑변환을 써가지고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다행히 더해야 되는 대상들이 서로 밑이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줄이지 말고 늘려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 늘려도 전혀 상관없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런 데도 활용이 되겠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7 루트 2를 밑으로 하는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2도 뭐 해주면 2승만 해주면 왼쪽에 있는 밑과 같게 만들 수 있지. 따라서 몇 승? 2승? 같이 2승. 이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따라서 이제 연산이 되죠. 단 7과 9를 곱해주면 되죠. 알겠어? 9, 7이 63. 됐니?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밑변환을. 오케이? 밑을 이렇게 찢는 경우들이 분수로 나와봐야 계산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분수가 됐을 때 편한 형태는 얘네들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애들을 소구할 때가 편할 거고, 또는 밑을 같게 만들어서 덧셈에 사용하고 싶은데 출제하는 의도가 계산의 결과가 그래도 딱 떨어지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얘와 얘의 관계가 이렇게 거듭제곱의 관계이면은 충분히 우리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 따라서 밑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밑의 관계가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면 같게 만드는 게 쉽거든. 이해되겠어? 자, 밑변환 공식의 원리는 이겁니다. 밑을 같게 만들어서 연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까 그리고 또 하나 배웠던 거 뭐?
서로의 관계를 역수인 관계를 이용하는 표현을 통해서 형태를 바꿔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역수관계라는 거 꼭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밑변화 공식과 더불어 또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어차피 교육과정 밖에 있기 때문에 굳이 증명 안 할게요.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쓰면 돼. 증명이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오케이? 증명이 나올 일도 없어서. 자, A에 로그 B를 밑으로 한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잘 봐요. A의 지수의 로그가 이렇게 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한번 봐봐. 지수에 있는 게 복잡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내려야 될 때는 뭘 이용하면 돼?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편하게 얘를 끄집어 내릴 수 있다고 했죠. 자, 얘를 내릴 목적이 좀 있어서 양변의 로그를 취했어요, 그냥. 두 수가 원래 같았다면 로그를 취해도 같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진수의 지수니까 앞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앞으로 곱해지겠죠. 그럼 얘가 내려서 곱해지면 로그 B를 밑으로 한 C 곱하기 로그 누군가의 A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얘가 누구랑 같아? 로그 D랑 같은 거야. 자, 밑을 내가 뭐 숫자로 잡아도 돼. 아무거나 그냥 편하니까 해도 돼.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어차피 자, 그냥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봐봐요. 얘네들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도 되죠.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한 A가 여기에 그냥 곱해진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곱한 값은 다시 올릴 수도 있죠. 내릴 수도 있다면 올릴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를 내렸으면 2를 올려도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 그럼 C가 어떻게 되겠어? 로그 B를 밑으로 한 C이고 C의 지수에 뭐가 들어가? 로그 2를 밑으로 한 A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밑을 2를 미리 잡지 말자. 이게 불편하네. 나중에 잡아도 돼. 자, 그러면 얘가 누구랑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로그 뭐랑 같아? D랑 같지. 자, 그러면 잘 봐. 얘랑 같은데 둘 다 로그니까 얘와 얘가 같다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러려면 얘의 밑이 얘의 밑과 같으면 되죠. 그래서 밑을 B로 잡아주세요. 처음부터 안 잡아도 돼.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잡아주면 되니까.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건 난 B로 잡았다라고 이제 채워주면 되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봐. 얘랑 같죠? 그럼 같다라는 걸 자, 밑을 취할 때 여기도 어쨌든 같이 밑이 B가 들어가겠죠? 자, 이제 뭐가 같다고 할 수 있어? C에 로그 B를 밑으로 한 A와 D가 같은 거야. 근데 D가 누구였어? 우리 원래 D는 A의 로그 B를 밑으로 한 C와 같은 D였잖아. 됐어?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 원래 있던 애의 얘랑 얘의 위치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지. 그럼 서로 바꾸어도 숫자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얘랑 같다라는 거야. 단지 얘네들의 위치를 바꾼 거지. 이렇게 바꾸어도 얘는 서로 같은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네들을 언제 우리가 활용하냐면 2에 로그 2를 밑으로 한 3이 있어. 그러면 잘 봐. 얘가 밑이 3이니까 밑이 2니까 얘가 3인 거보다는 2의 거듭제곱인 수가 훨씬 좋겠죠. 그지? 따라서 얘랑 얘의 위치를 서로 뭐 해주면 돼? 교환해주면 되죠. 그러면 3에
뭐가 돼? 로그 2를 밑으로 한 2가 되지. 그런 다음에 얘가 얼마 돼? 1이 되지. 따라서 이 식은 그냥 3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그냥 알겠어? 오케이? 이해돼? 이 공식들은 지수에 있는 로그가 얘보다는 밑에 있는 요거, 얘가 더 다루기 쉬울 때 써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용도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용도에 의해서 서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 자, 근데 쟤네는 자, 언제 또 많이 쓰냐면 제가 어떤 우리가 3이라는 숫자가 2의 a승과 같이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2의 a승의 3배를 했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네를 하나의 어떤 지수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하나의 지수가 되려면 얘가 2의 몇 승으로만 표현이 된다면 얘는 하나의 지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어떻게? 세모 더하기 A. 그지? 그럼 봐봐. 얘가 이런 게 되려면 얘가 누군가랑 교환한 거야. 교환했는데 뭐가 된 거야? 2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여기에 원래 누가? 항상 1은 항상 있거든. 그럼 1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마음껏 로그로 바꿔줄 수 있지. 어떻게? m을 밑으로 한 m이면 몽땅 다 1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였으면 좋겠어? 1이 로그 이랑 바꿀 존재가 2니까 2. 따라서 밑도 2 이렇게 되면 되죠. 이해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 2가 내려오고 여기에 로그 2를 밑으로 한 3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둘이 더할 수 있게 됐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고. 이거는 모든 수를 다 밑이 같게 만들 수 있어. 봐봐. 보통 우리 이제 어떤 교재들을 풀다 보면 지금은 안 나오겠지만 밑이 달라서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밑이 다르니까 밑이 다른 거는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자, 2 더하기 3 이랬어. 뭐 2란 애를 그래 3의 몇 승으로 바꾸고 싶어. 3의 몇 승으로. 밑이 3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자, 어떻게 해주면 돼? 1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1이 어떤 로그의 값이고 매가 3이 되려면 여기에 진수가 3이 있으면 되죠. 교환한 거니까. 단지 1이 되기 위해서 밑도 3이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로그 3을 밑으로 한 2승 이렇게 돼. 알겠어? 그러면 밑이 갖다져서 나중에 사용하기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요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훨씬 좀 편할 겁니다. 앞에 문제 질문하셨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라면 졸려? 자, 343번. 자, A 곱하기 로그 B랍니다. A가 로그 2를 밑으로 한 10이고 곱하기 B가 2루트 1이에요. 자, 곱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랬고 밑이 안 보일 땐 생략된 거고 생략될 때는 항상 10이에요. 10이 생략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상용 로그를 배우니까 그때 가면 좀 더 확실해질 거야. 자, 그럼 이거는 같은 숫자가 이렇게 진수 하나 밑에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잡아서 소거시킬 수 있지. 그러면 얘랑 소거되기 편하게 모양만 좀 바꿔주시면 되죠. 2의 몇 승이야? 2분의 4
3승 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소거. 얘 앞으로 내려가죠? 앞에 뿅 내려가죠? 그러면 2분의 3으로 내려갔고 나머지 부분들이 2와 2가 또 곱이니까 사라지겠죠. 됐어요? 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453번도 한번 볼까요? 기억 2에 로그 1m는 1 더하기 로그 1m는 2 더하기 3 더하기 1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얘네가 다 더해지면 아까 진수들끼리 다 곱한다고 했으니까 1부터 차례대로 10까지 일단 곱하면 되죠.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1부터 차례대로 어떤 값까지 빠짐없이 곱해져 있을 때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n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한 gat입니다. 알겠어? 이게 계승이라고 하는데 얘가 아직은 안 배웠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런 숫자는 이거 말 확률 통계할 때 딱 처음 배울 겁니다. 자, 팩토리얼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고 느낌표로 쓰시면 되고 얘는 이 값부터 1까지 차례대로 모두 다 곱하는 거야. 이름 왜 웃어? 뭐가 생각났어? 어? 뭐 때문에 그래? 느낌표? 왜? 이거 어떻게 부르려고 그랬어? 이게 얘기했지 내가 예전에. 그거야. 중학생들이 보고서 지들끼리 막 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사 이러고서 자, 계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10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2의 지수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0 팩토리얼이라는 숫자가 됐어. 그럼 얘랑 얘가 바꾸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얘가 내려오고 걔의 지수에 누가 있다? 밑이 2이고 진수도 2네가 있다. 따라서 얘는 1로 사라지니까 10 팩토리얼만 남게 되겠다. 됐어? 그래서 이 기억에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 니은 디귿은 되겠어? 이거는 관계없는 거잖아, 그지? 자, 354번 같은 문제가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나올까 싶다. 안 나와야 정상이고 근래에 제가 시험 문제에서 본 적 없어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359번 한 번 더 볼까? 로그 1m는 9 곱하기. 자, 곱하기를 주는 이유는 빤해요. 빤합니다. 자, 얘랑 얘랑 지우고 싶은 거야. 지울 수 있죠? 3이 몇 승이니까? 2승이니까. 그럼 2만 앞으로 툭 미리 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얘는 어때? 소거할 수 있죠? 근데 봐봐, 얘랑 얘를 지우고 얘가 2승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죠. 어떻게? 루트 2의 2승. 그럼 루트 1랑 루트 1을 지우고 2를 내보내. 단지 밑에서 갔으니까 분모로만 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분자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랑 아래에서 이렇게 나간 거랑 숫자가 2로 같죠? 그지? 이거는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얘도 얘랑 얘를 제곱하면 이게 되고, 얘도 얘를 제곱하면 이게 되잖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제곱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9, 2, 그냥 소거해서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음껏 해주시면 돼요. 단,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정도로 이 성질을 잘 알고 계셔야 돼. 알겠습니까? 딱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알고 있는 걸 다 활용해서 계산하셔야 돼. 이건 계산이지, 다른 어떤, 이 안에서 다른 뜻을 찾는 건 아니니까 계산만 빨리 정확하게 해내시면 돼요. 자, 362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네, 간단해요. 아니다. 이건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63번으로 가자. 자, 얘를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합니다. 봐봐요. 오른쪽이 좀 정리가 필요하죠. 1을 뭐로 볼까? 3을 밑으로 한 3으로 볼까? 그러면 뺄 때 연산이 이제 가능하죠. 얘가 3을 밑으로 한 3이니까 3 빼기 얘네. 따라서 얘의 진수가 이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니?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왼쪽과 오른쪽의 밑이 서로 같은 3을 로그로 하고 있으니까 진수들끼리 같다고 보시면 되겠다. 됐니? 따라서 B는 얘가 된 거야. 이대로 두셔도 되고, 자, 이제 A와 B를 곱해야 되니까, 오케이, A를 요 식에 이 부분을 넘겨서 A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이해되겠어? 따라서 A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한 2 분의 4 됐어요?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돼요? 로그 2를 밑으로 한 3에 3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어쨌든 봐봐, 곱해질 거 아니야? 분모끼리 곱해지는데 이 부분이 서로 역수 구조니까 이건 사라지겠다, 그지? 1로 바뀌었으니까 간단히 12가 되겠네. 알겠니? 자, 오케이. 뒤에 요거는 연산을 여러분들이 마저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365번도 그냥 연산 한번 해보세요. 연산에 관한 성질들을 배워서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 137페이지 상용 로그. 상용 로그 원래 어려웠다. 근데 쉬워졌어. 좀 어려웠던 게 이제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약간 다 빠지지 않고 흔적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빠졌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표현들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상용 로그라는 것을 먼저 일단 정의해보자. 상용 로그는 정의가 아주 간단해. 이겁니다. 이거 상용 로그 정의야. 무슨 뜻일 것 같아? 밑이 10인 로그는 생략 가능하다. 생략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없으면 10인 줄 알아라. 알겠어? 우리가 이거는 뭐 관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밑이 없어. 그러면은 오타가 아니라 10이 생략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미치 12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어에서 상용이라는 단어 뜻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상용? 상용? 여러분, 상용차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쌍용 아니다. 쌍용은 더블 드래곤이다. 알겠어? 자, 이거는요, 상용되고 있는 차들을 말하는 겁니다. 상용되고 있어. 곧, 대량 생산을 통해 우리가 구매 의사가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문 제작이 아니라 기성품들을 말하는 거야, 기성품.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시리즈를 내가 돈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야, 그지? 물론, 예약이 좀 밀렸을 수는 있지. 근데 내가 갑자기 배트맨 자동차를 사달래. 팔아? 배트맨 카 팔아? 안 팔잖아. 그러니까, 그건 돈을 줘서 어디서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떤 그 대량 생산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차들을 우리가 상용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경제 어떤 지표들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중에 상용차 시장이 상승세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크레인 아니면 포크레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상용차에 안 들어가는 특수차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상용차는 승용차들 중에 메이커 브랜드 있는 것들하고 버스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상용차로 나는 알고 있어요. 특수차가 아니라. 그래서 상용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용되고 있다. 이런 게 상용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상용 로그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상용 로그에서 미치 10인 걸 다 상용 로그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미치 10인 로그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들어야 돼. 얘 언제 0이 되죠? 예? 예? 1. 자, 그러면 언제 1이 됩니까? 10일 때요. 자, 로그는 대부분이 무리수라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유리수가 되거나 이렇게 정수가 되는 것들은 아주 의미가 커. 자, 게다가 몇 개만 더 해보자. 뭘 했더니 그 다음 정수 2가 됐어. 얼마? 네, 100. 그러면 이전에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니? 그렇죠. 10분의 1. 자, 그럼 내가 여기 사용했던 색깔 중에 노란색의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1, 10, 100.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뭐야? 10의 거듭제곱. 오케이. 그런 것도 당연히 10의 거듭제곱. 왜? 10의 거듭제곱을 하면 그 결과가 그냥 이 거듭제곱 되어 있는 정수랑 같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1, 10, 100, 1000 널리 사용되고 있어. 왜? 돈. 자, 우리 십진법이라는 거 들어봤어? 십진법? 십진법이 무슨 뜻이야? 그죠? 우리가 자릿수를, 자, 제일 작은 자연수부터 한번 따져보자. 정수로 한번 따져볼까, 정수로. 0부터 1, 2, 9. 그 다음에 수가 뭐가 돼? 이 하나에 채울 수 있는 수가 있어? 없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수를 엄청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이게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면 이제 11번째 되는 숫자부터는 한 자릿수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릿수를 늘려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자리가 하나 더 생기고 그 최초의 수가 1로 시작하는 거야. 1의 자리는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릿수를 하나 올려놓고 다시 0부터 9까지 가는 거야. 또 자릿수를 하나 올려놓고 0부터 9까지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여기가 9까지 꽉 찼어. 그럼 그 다음 뭐가 돼? 0 되고 하나 줬어. 근데 이 다음 수가 없으니까 또 한 자리가 올라가는 거야. 1, 빵, 빵 이렇게 자릿수를 이제 계속 키워가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이런 건 십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십진법 말고도 우리가 많아요. 뭐 있어? 또 아는 거 있어? 뭐? 이진법 언제 써? 자, 이진법 그러면 여기에다가 2개 쓰겠다는 거야. 0하고 1하고 2개 썼어. 그 다음 뭐가 돼? 두 번째 자, 0, 1, 그 다음 수는 십진법으로 봤을 때 2라는 수를 하나 자릿수를 이제 늘려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2를 이진법으로 표현한 거야. 진법으로 표현했다는 뜻은 이 괄호 앞에 여기 조그만 괄호를 써서 이렇게 숫자를 쓰면 이건 이진법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 이진법 언제 쓰는데? 컴퓨터. 왜 이진법이야? 왜 이진법을 컴퓨터에서 쓰는지 몰라? 0과 1이죠. 가만히 있어. 때렸어. 2개로 판단하는 거야. 가만히 있거나 때리거나 또는 불이 꺼졌거나 들어와 있거나.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들이 뭘 이용했어? 전구를 이용했단 말이야. 전구 같은 거. 전구를 수십 개를 쫙 깔아놓고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암호처럼 다룬 거야. 첫 번째 자리에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전구에. 자, 1, 2, 3, 4, 5번째 자리에 다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그럼 0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 불 들어오고 여기 불이 들어왔어. 뭐로 보는 거야? 101이라는 이진법의 수로 본 거야. 이해되겠어? 이거를 이제 하나의 숫자로 보고 이제 연산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걸 가지고 이제 덧셈이든 뭐 다른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곧 전기 신호를 이렇게 문자로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인터넷상에서 글을 치더라도 가라는 글자를 숫자로 저장하고 연산해야 되겠죠. 따라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디지털 신호를 숫자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신호로 보낼 수 있는 거는 두 종류밖에 없어. 전기를 보내주거나 안 보내주거나,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거나 안 들어오게 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진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진법이라는 건 딱 봐도 숫자 되게 커지겠죠. 0일밖에 못 쓰니까. 대신 숫자가 커지는 대신, 그러니까 자릿수가 늘어나는 대신 컴퓨터는 인간보다 연산 속도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잖아. 그래서 가능한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컴퓨터 용량이 커지려면, 그러니까 처리 용량이 많아지려면 어때야 돼?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크고 또 빨라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컴퓨터 성능을 좌우하니까. 그럼 봐봐,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신 컴퓨터가 있는데 사진 한 장 그래픽을 만드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는 형이 그때 나 과외했던 형인데 전산과 다녔어. 전자공학과인가? 그래서 자기 그래픽 하나 만들었다고 하거든. 근데 그 그래픽 하나, 그림 하나 그리는데 비행기 그림이야. 하루 걸렸대. 컴퓨터가 그걸 연산을 하는 과정에 속도가 하루나 걸린대. 지금은 몇 초면 되잖아.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훨씬 더 우리가 많은 큰 용량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 사진 같은 거 봐봐. 화소가 커졌다는 거는 사진의 입자를 이렇게 내등분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사진이 선명해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 안에 원을 그리고 싶어. 원 어떻게 그려? 원 못 그리지. 이렇게 그린 거야. 근데 이 안을 더 잘게 쪼개. 그러면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개면 원에 더 곡선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들을 보면 곡선처럼 보이지만 곡선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곡선을 하나를 만들려면 잘게 자른 직선을 갖다 붙여야 돼. 따라서 이런 곡선을 두 번 만에 그리는 것보다는 하나, 둘, 셋, 넷에 그릴 때 더 곡선에 가까워지고 잘게 쪼개서 다 지금 직선을 그린 거야. 아주 짧게 갖다 붙여서 그랬더니 곡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게임 같은 거 한번 잘 봐봐. 확대해봐. 곡선처럼 보이지만 어깨 되게 각져 있어. 그래서 그 컴퓨터 그래픽이 훨씬 훌륭한 컴퓨터를 보면, 그러니까 게임을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용량이 훨씬 커. 그래서 컴퓨터도 성능이 좋은, 스펙이 좋은 컴퓨터를 통해서 돌려야지만 컴퓨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그래픽이 워낙 많은 용량을 차지해. 왜냐면 아까 봤잖아. 어깨를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10등분 하는 것보다 10,000등분 하는 게 훨씬 곡선스럽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10,000등분을 하려면 훨씬 이거를 데이터를 잘게 쪼개야 되고 훨씬 더 나눠서 세밀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수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진법도 있고 뭐 12진법도 있어. 12진법. 12진법 어디서 봤어? 12진법 1, 2, 3, 12에서 끝나. 그 다음에 뭐가 돼? 다시 1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있어? 나영이가 본 거. 시계. 시계 봐봐. 1부터 12 다음에 다시 1이잖아. 그지?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잖아. 1시간, 2시간, 3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뭐 오후로 바뀌고 1시 이렇게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오후 1시. 그 다음에 또 12시 넘어가면 또 뭐가 만들어져? 오전 1시 되고. 다시 1일이 올라가고. 6일이 올라가, 하루 1일이 올라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2개의 숫자로 쓰면 12진법이 되는 거야. 자, 60분법 이런 것도 60분법. 시계 1분, 2분, 3분, 60분 되면 다시 1시간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10진법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지? 그래서 상용되고 있기 때문에 10진법이 훨씬 더 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가 밑이 10일 때 0, 1, 2, 3이 되는 숫자들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네모 안에 있는 숫자가 1, 10, 100, 1000. 봐봐. 1부터 우리가 자연수를 쓰면 9까지 쓰고 나서 로그 9까지 구하고 나면 그 다음 로그 10부터는 1이 되잖아. 그러면 로그 9까지는 그 값이 얼마일 것 같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값이죠. 따라서 0.xxx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로그 8도 0.xxx. 물론 얘가 더 크겠죠. 더 큽니다. 자, 11부터 99까지도 다 어떤 수가 돼?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니까 1.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마디가 되는 수들이 바로 10의 거듭제곱인데 얘가 바로 자릿수의 최초 숫자가 되는 거야. 1은 1의 자릿수 중에 최초의 수. 10은 두 자릿수 중에 최초의 수. 100은 세 자릿수 중에 최초의 수가 되는 거야. 1000은 네 자릿수 중에 최초의 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어떤 로그를 취했는데 그게 2.3159래. 그럼 얘가 몇 자릿수인 거 알 수 있을까? 그죠?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거지. 이 사이는 누구야? 두 자릿수, 세 자릿수면서 이 사이에 있겠지. 그러니까 네 자리까지 못 가지. 그러니까 자릿수를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 값에서 어떤 거? 마디가 되는 정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몇 자릿수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로그 값을 가지고. 자릿수를 해결하는 거야. 따라서 사용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릿수에 관한 거야. 어떤 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릿수를 우리가 로그 값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주어질 거야. 예를 들어서 로그 2를 0.3010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로그 이렇게 물어봤어. 2의 30승은 몇 자릿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2의 30승 2를 30번 곱할 수는 없잖아, 그지? 따라서 얘를 알기 위해 우리는 얘가 로그로 어떤 값인지를 통해서 찾는 거야. 따라서 이 값에 로그를 취한 이 값이 얼마인지를 통해서 찾는 거야. 자, 2의 30승에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상로그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산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식으로? 30이 내려와 곱해지면 되죠. 따라서 30 곱하기 로그 2 해주시면 되죠. 근데 로그 2가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30만 곱하면 되지. 따라서 얼마야? 9, 0, 3, 0, 0점에 0 하나 없어지니까 9.0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9.03이라는 거는 정수가 얼마야? 정수가 9점 얼마지? 그러니까 9로 딱 떨어지는 어떤 수보다 크고 10으로 딱 떨어지는 어떤 수보다 작잖아. 9로 시작하는 수는 어떤 수야? 10의 몇 승이야? 로그를 취하면 10의 9승일 때가 9가 되는 최초의 수죠. 얘는 10의 10승을 계산하면 이게 10이 되는 최초의 수죠. 그러면 10의 9승은 몇 자리야? 10자릿수. 따라서 얘가 9점 얼마니까 자릿수가 몇 자리인 거야? 10자릿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얘를 어떤 정수 부분과 정수가 아닌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쓸게. n은 정수야. 알파는 정수가 아닌 소수 부분이야. 따라서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의 값이야. 이해되겠어? 소수점 얼마야? 자, 그러면 얘가 A가 N보다 같거나 큰 상태라는 거니까 얘의 자릿수를 알 수가 있어. 몇 자리? N 더하기 1 자리야. 자, 헷갈릴 때 이렇게 하면 돼. 1일 때 10으로 두 자리야. 1일 때 10이니까 1일 때 2자리, 두 자리 하나 더 큰 거야. 따라서 N일 때는 N 더하기 1 자리가 되는 거야. 봐봐. 9일 때니까 10, N 더하기 1에서 1 더해서 10자리 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로그 값 중에 정수 부분이 A의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라면 많이 졸려? 겁나 중요한데. 자, 대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로그의 값이 마이너스 3.301이래. 그러면 얘는 어떤 수야? 마이너스 3 소수 부분이 빼기 0.3010이지. 그지? 자, 그러면 소수 부분이 이 범위야? 아니지, 음수란 말이야. 이러면 읽을 수가 없어, 이 상태로는. 이해되겠어? 자, 우리 항상 어떤 식으로 읽냐면,
자, 어떤 x의 값이 여기에 존재할 때 이 x의 값에 로그 a라고 합시다. 로그 a 값의 위치가 여기야. n과 n 더하기 1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n 더하기 소수점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을 노란색 정수 n으로 읽고 여기서부터 떨어진 나머지 길이를 소수 부분으로 읽는 거야. 이게 알파만큼이잖아. 따라서 자 봐봐. 우리가 어떤 0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보면 정수로 n칸 오고 나서 나머지 구간은 소수 부분은 알파로 따로 이렇게 추가로 읽어줬다고 생각해도 돼. 따라서 읽는 방식이 항상 양의 소수로만 읽어줘야 돼. 그럼 봐봐. 얘는 어디에 위치한 숫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번, 2번 중에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숫자가 지금 로그 x의 값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정수가 아니라면 소수 부분을 읽을 때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양수로 표현해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떨어진 만큼으로 읽어줘야 돼. 이렇게. 이게 양의 방향이잖아.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0.3010이라고 이렇게 쓰는 표현은 음의 방향으로 3.3010만큼 거리를 간 거야. 따라서 잘 봐. 0에서부터 그냥 이쪽 방향으로 간 거야. 이 길이가 0.3.3010이 되는 거야. 근데 0을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음이라고 읽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소수 부분을 읽을 때 음으로 읽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표현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봐봐. 정수가 되는 마디를 통해서 자릿수를 알아내야 돼. 그래서 최초의 정수 이후로 자꾸 키워갈 거라고. 소수 부분 점점 키워갈 거라고. 양의 상태로 읽어줘야 돼. 따라서 이렇게 읽는 게 안 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얘에서부터 정수 부분만큼 간 다음에 항상 양의 소수를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 올라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얘네는 어떻게 읽어줘야 돼? 마이너스 4 더하기 자, 이 부분이 0.3010이죠. 그럼 이만큼 얼마야? 1에서 0.3010 빼주면 되죠. 따라서 얼마야? 0.699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어? 자, 이렇게 읽어야 이제 마이너스 4일 때의 값보다 크고 마이너스 5일 때의 값보다 마이너스 5일 그쵸? 마이너스 4일 때의 값보다 크고 마이너스 3일 때의 값보다 작은 거가 되죠. 마이너스 4일 때가 x가 얼마일 때야? 0. 자, 마이너스 4라는 건 10의 4승분의 1이죠.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기도 하니까. 그럼 이거 얼마야? 0.0001이야. 이해되겠어? 얘는 얼마야? 0.001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두 개 중에 누가 큰 수야? 이게 더 큰 수잖아.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수잖아. 얘와 얘 사이에 있다는 거는 누가 커져야 돼? 요게 점점 커진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마이너스 4 더하기 0.6990으로 읽으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어떤 수가 있는 상태야. 왜? 이것보다 그 다음이 얘니까. 더 커져야 그 자릿수가 소수점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읽는 방식은 잘 봐. 마이너스가 붙은 정수가 있으면 소수점 아래라고 읽으면 돼, 일단.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 4는 소수점 아래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뜻하는 거야. 소수점 아래 네 번째에 최초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는 거야, 이제. 왜? 이거보다 크니까.
0.002, 0.003, 0.004 이런 애들 0.009까지 갔다. 0.009, 99999 이것도 좋아. 그거보다 커야 이게 되니까. 이게 되게 전 상태니까. 따라서 0.000 모시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0이 아닌 최초의 수가 나타나는 거야. 이때까지 0이어야 돼. 왜? 이게 더 큰 수니까. 세 번째에 누가 나타났다는 거는 네 번째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수보다 큰 거야, 얘가. 이해되겠어? 따라서 중요한 건 뭐야? 이 수가 소수 부분이 양으로 먼저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모인 정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3010은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3010.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읽기가 편한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양의 값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줬어? 얘의 위치를 이 부분을 구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더하는 식으로 읽어주는 거야. 자,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해줄게. 자, 이제부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고 1을 빼줘. 원래 숫자는 안 바뀌었죠. 그러면 1을 더하고 1을 뺐으니까. 그러면은 1 더한 거를 정리하면 얘가 돼. 그리고 여기 남은 애들 정리하면 그냥 정수 부분이 돼. 알겠어?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나누어서 요거 계산해주면 양의 소수로 바뀌고 이 부분만큼은 이제 바뀐 정수가 음의 표현으로 나타날 거야. 이해되겠어? 이게 자릿수 구하거나 문제는 나와. 자릿수 문제는 나와. 예전엔 얘를 지표, 가수 이렇게 쟤네 자리를 이름을 정의해주고 그 언어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지표가 어떻고 가수가 어떻고 이제 그 표현을 못 써. 못 쓰지만 사용 로그가 갖고 있는 자릿수와 관계되는 것들은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 이론은 아셔야 돼. 단지 이걸 지표로 가수로 정의하고 그 표현을 쓰지만 않을 뿐입니다. 알겠어요? 양 이해돼? 오케이? 잠깐 쉴까? 근데 그거 되게 가끔 유용했어. 열받을 때 막 패고 막. 자, 사용 로그에서 이제 이걸 좀 봅시다. 자, 로그 2라는 숫자는 0.3010입니다.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그 정수 부분이 자릿수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3010이라는 숫자는 정수가 얼마야? 1이죠. 따라서 A가 몇 자릿수라는 걸 알 수 있어? 두 자릿수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는 그래도 정수 부분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쓸 수 있는데 이 소수 부분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이제 한번 볼 때가 됐어. 자, 1.3010을 가지고 1이라는 부분과 0.3010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볼 때 얘는 자릿수라고 했지. 근데 이게 0.3010이 우리가 로그 2의 값이라고 알려져 있다면 얘를 활용해서 A가 어떤 수인지 알 수가 있지. 자, 얘가 로그 2고 더하기 얘가 얼마야? 1이니까 로그 10이지. 따라서 이거 연산하면 얼마 돼? 로그 20 이렇게 되지. 됐어? 자, 그러면 봐봐. 3.3010은 어떤 수야? 3 더하기 0.3010 하지. 그러면 이 부분 다시 또 로그 2지. 이건 얼마야? 10의 3승이지. 곱하겠지. 10의 3승이 얼마야? 이거잖아. 곱하기 2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거 얼마야? 2 1000이라는 숫자가 되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뭐가 바뀌고 뭐가 안 바뀌었어?
자, 0.3010. 0.3010은 안 바뀌었어. 그랬더니 로그 2가 0.3010. 로그 20도 소수 부분이 0.3010. 로그 2000도 소수 부분이 0.3010. 그죠? 이게 안 변하죠? 그럼 봐봐. 가수가 안 변하면 숫자 고유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만 이렇게 바뀔 때마다 뭐만 바뀌어요? 자릿수 부분만 바뀌는 거야. 자릿수 부분만 바뀌는 거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로그의 소수 부분은 그 숫자 고유의 값을 나타내는 하나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마이너스 2.2 더하기 0.3010 이렇게 할게 또. 그럼 봐봐. 마이너스 2가 얼마야? 로그 100분의 1이죠? 더하기 로그 2죠? 그럼 이게 얼마야? 로그 100분의 2지?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소수로 표현하면 0.02 이렇게 되죠. 이해되겠어? 100분의 2니까. 그럼 봐봐. 2라는 숫자는 또 안 변했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하나, 두 번째. 그죠? 따라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든 양수든 항상 자릿수에 관계되는 거고, 이 로그의 소수 부분은 항상 그 숫자 고유의 코드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 어떤 두 수가 얘는 3.6920이고 얘는 5.6920이야. 둘의 관계가 보입니까? 둘은 어때? 뭐가 달라? 정수가 다르니까 자릿수가 다를 거야, 그지? 근데 뭐가 같아? 소수 부분이 서로 같죠? 그러면 이 숫자 고유의 코드는 같다는 뜻이고 자릿수만 다르죠? 그래서 잘 봐. 얘로 이렇게 빼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빼보세요. 그럼 로그 어떻게 돼? x분의 y라는 값이 되죠. 그거 이 값은 얼마 돼? 2 딱 되죠. 그치? 뒤에 소수 부분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이제. 상응 로그에서 밑이 10의 상응 로그에서 소수 부분이 없다는 것은 얘가 그냥 뭐야? 10의 거듭제곱 중에서 2승이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니까 봐봐. 로그 x라는 애가 예를 들어 네 자리 수 중에 뭐가 있을까? 625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어떤 수라는 거야? 6251에 얘보다 두 자리 더 큰 수라는 거야. 숫자 고유의 코드 6251이라는 숫자가 갖는 고유 코드는 똑같으니까 6251이라는 부분은 똑같아야 돼. 단지 얘보다 얘가 자릿수가 두 자리 더 큰 거야. 따라서 뒤에 자릿수 두 개만 더 늘려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에서 y로 나누면 어떻게 돼? x분의 y를 하면 어떻게 돼? y를 x로 나누면 어떻게 돼? 100만 남겠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자, 우리 로그 이제 3이 0.4771이라고 알려져 있어. 자, 얘네 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거 한번 구해보자. 로그 4는 어떻게 되죠?
로그 2를 통해서 표현하면 되죠. 2 곱하기 로그 2죠,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0.6020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로그 5는 어떻게 돼요? 로그 5는 봐봐. 이거부터 갈까? 로그 6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이잖아.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이거 얼마? 0.778 1 이렇게 되죠. 이해되겠어? 자, 로그 5를 그러면 표현해보고 싶어. 3, 4, 6 이런 거는 2의 제곱, 2와 3의 곱 이런 거 되잖아. 그럼 5는 어떻게 표현할래? 5는 2와 3으로만은 표현이 안 돼. 단지 밑이 10이기 때문에 10도 활용하는 거야. 자, 밑이 10일 때 얘가 얼마니까? 1인 거. 이걸 활용하는 거야. 10, 5, 2 관계 있죠? 따라서 로그 5를 잘 봐. 2분의 10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러면 로그 10 빼기 로그 2죠? 1 빼기 로그 2로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어? 따라서 1에서 0.3010 빼면 0.6990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로그 7. 이거는 유일하게 표현이 안 돼. 7은 10, 2, 3, 10 이런 거랑 표현이 안 돼. 소수잖아, 소수. 자, 8은 되죠? 3배 하면 되니까. 9는 2배 하면 되죠. 10은 끝났어. 자, 그럼 한 자릿수 중에 7을 제외하고는 다 표현이 돼. 이 두 개만 알려져 있으면. 그래서 이런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봐봐. 어떤 애가 3.7523이래. 그럼 봐봐. 3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자릿수와 관계되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자릿수를 따져줄 때만 사용하면 돼. 그러면 A라는 숫자의 고유 코드를 한번 보자. 0.7523. 얘는 어디 범위에 있는 애야? 여기 사이에 있는 애지? 5와 6 사이에 있지? 그럼 봐봐. 0.7523은 0.6990보단 크고 0.7781보단 작잖아. 근데 얘가 왜 의미가 있겠어? 얘 로그로 얼마인 걸 아니까. 5인 걸 아니까. 얘는 로그 6인 걸 알잖아. 그러면 얘가 로그 A 값일 때 A의 범위를 알 수가 있게 되죠. A가 어떻게 돼?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애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5.xxx 이렇게 되는 애라는 거죠. 고유 코드 중에 뭘 알아냈어? 처음 시작하는 숫자는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 다음은 알기 힘들어.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단 자릿수만 이제 사용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5로 시작하는 몇 자리 수야? 5 네모 점 xxx 이렇게 되는 거야. 미안 네 자리니까 점 뿅뿅뿅뿅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A의 자릿수 물어보고 A의 최고 자리가 누구냐고 물어봐. 최고 자릿수는 누구냐? 최고 자리가 뭐냐면 10의 그러니까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잖아. 제일 큰 자릿수의 숫자로 물어볼 때 최고 자리, 제일 크다는 뜻이야. 최고 자릿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숫자의 제일 머리 숫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 소수 부분이 갖고 있는 범위. 이 범위가
어떤 연속한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찾는 거야. 자릿수는 나중에 해주는 거야. 이건 필요 없어, 지금은. 지금은 필요 없어. 이 숫자 고유의 코드를 통해서 이 숫자의 로그 값이, 이건 좀 잘못된 거야. 3을 따지지 않은 거니까. 잠시 X라고 두셔도 돼요. 아직 A가 아니죠. A보다 10의 3승을 나누는 값이기도 하지만, 자, 일단 대충 이렇게 보세요. 이 값이 갖고 있는 범위를 통해서 자릿수를 나중에 늘려주면 되니까. 따라서 이 소수 부분이 갖고 있는 범위가 찾아지면 최고 숫자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한 문제에서 두 개를 물어볼 수 있어. 뭐? 몇 자릿수냐? 그 다음에 최고 자릿수는 누구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야. 이해되겠어? 이걸 굳이 지표와 가수란 그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하다 만 거. 2의 30승에 대해서. 아까 자릿수가 얼마인지 물어봤지? 그러면 2를 30번 거듭 제곱하면 최고 자릿수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에다가 뭘 취해? 로그를 취하는 거야. 로그를 취해야 뭐가 나오니까. 로그 2의 30승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야. 그럼 30 곱하기 로그 2. 로그 2는 얼마? 0.3010. 따라서 이건 얼마? 9.0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0.030의 범위를 찾으면 돼. 겁나 쉽지? 2보다 작잖아. 그럼 1보단 클 거고 1은 0이니까. 오케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1 네모 1.xx 인수에 자릿수만 맞춰주면 돼. 몇 자리로? 10자리로. 자릿수 10자리니까. 그지? 따라서 1로 시작하고 뿅에서 전체가 10자리면 돼. 이해되겠어? 2의 30승은 이런 수라는 거야. 1, 이렇게 시작하는 숫자야. 자릿수는 10자리. 이해되겠니? 자, 그런데 표현이 조금 글을 안 써야 되니까, 지표랑 가수란 말을 못 쓰니까. 잘 봐. 어떤 로그 A의 값이 2.6521이라고 하자. 문제에서 이렇게 대놓고 안 주고, 예를 들어 이렇게 주자. 로그 A에서 자, 여기다 가우스를 취해봐. 그럼 얼마 돼? 됐죠? 그러면 어떤 값의 가우스를, 로그 값의 가우스를 취하면 뭐가 남아? 정수 부분만 남아. 따라서 그 정수 부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A의 자릿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따라서 가우스를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표현을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가우스와 관계된 건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은 로그를 통해서 정수 부분이 알려져 있으면 이 진수의 자릿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죠. 됐어? 그럼 이게 뭐가 돼? 숫자 고유의 코드를 나타내는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같대. 자, 무슨 뜻이야? A에서 자기 자신의 로그 A에서
자기 자신의 정수 부분을 버렸어. 남는 소수 부분과 B도 로그의 소수 부분이니 서로 어떻대? 같대.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A와 B가 숫자 코드가 같으니까 숫자의 구성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다르다면 뭐만 다룰 수 있는 거야? 자릿수만 다룰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A는 예를 들어서 이거 줬어.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겠죠. 이거 얼마냐고. 얼마야? 자릿수가 딱 얼마 차이나? 2자리 차이 나잖아. 따라서 100 되는 거야. 되게 쉽게 준 거고. 자, 이거 어떻게 주냐면 x의 범위를 이렇게 줘.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줘. 봐봐. 그럴 때 x의 값을 다 구하라고 해. 그럼 봐봐. x는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고 그거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어떤 정수 부분과 양의 소수 부분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단 알파는 물론 0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양의 소수로만 표현이 돼야 돼. 0 아니면. 자, 그럼 봐봐. 얘로 표현이 가능하지. 소수 부분이야. 그치? 그런데 둘의 뭐가 같대?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랑 뭐가 돼? 같다라는 거야. 소수 부분 둘이가 서로 같아. 그럼 뭐 해야 돼? 같은 게 있고 소수 부분 같으면 무조건 빼. 이게 제일 편해. 빼버리란 말이야. 그럼 봐봐. 이게 더 크잖아. 그럼 아래에서 위를 뺄게. 그럼 로그 x3 빼기 x는 얼마야? m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숫자는 정수들의 차니까 이거 그냥 정수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밑이 10인 로그에서 정수만 남고 소수 부분이 없는 숫자들은 아주 독특하다고. 어떤 수들이야? 10의 거듭제곱이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 이거 연산하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이지? 그럼 x제곱을 했는데 그게 정수가 됐대. 따라서 x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돼야 돼? 10의 정수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x에다가 제곱을 하면 얘는 1보다 크고 만보다 작겠죠.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제곱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애가 이 안에 누가 있어? 10제곱, 10의 3승. 이 세 개가 있겠네. 이해되겠니? 자, 근데 얘는 x제곱의 값이죠? 제가 아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는 얼마? 10의 2분의 1승, 10의 1승, 10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세 가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따라서 예를 들어 모든 x의 값을 다 곱하여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x를 다 구하여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단지 이것만 이해하면 돼. 둘의 소수 부분인데 서로 같대.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뭔지 몰라도 되게끔 빼줘 버린다. 빼면 정수만 남아. 그럼 뺀 식에서 로그의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로그가 이렇게 간단히 정수가 계산이 되죠? 밑이 10인 로그 값이 정수가 되는 것들은 특수하다고 했잖아. 밑이 10이기 때문에 진수가 10의 정수승으로만 표현된단 말이죠. 알겠어? 이걸 통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곱이 x의 제곱이 10의 거듭제곱이 될 때만 찾아내면 돼.
제일 일반적인 문제일 거야, 이게.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또 하나 줄게. 이거 지금 책이 없지만, 잘 봐. 문제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 이게 무슨 뜻이야? 소수 부분끼리 두 개 더했더니 어떻게 됐대? 1이 됐대. 그럼 봐봐. 우리 이 너무 크니까 10으로 바꿔볼까? 봐봐. 원래 있던 x랑 3승한 애랑 소수 부분이 더했을 때 1이 된대. 자, 얘네에다가 3승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 1은 3승해도 똑같지? 10에 3승하면 1000이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막말로 봐봐. x가 한 자릿수인데 3승한 범위가 이거니까 x가 2일 때는 x가 2일 때 3승 예를 들어 자 1과 10 사이에 있던 애들을 3승을 했더니 1부터 1000 사이에 있는 누군가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얘 원래 로그 값은 한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 0이고 이거 자체가 소수 부분으로만 되어 있을 거야. 자, x의 3승은 j에다가 3배한 거잖아. 그지? 3배를 하면 어떤 일이 돼? 원래 얘는 0과 1 사이에 있던 어떤 값인데 3배를 하니까 1. 얼마가 될 수도 있고 2. 얼마가 될 수도 있지. 그지? 이해되겠어? 근데 뭐가 같다는 거야?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0.3인데 3배 했어. 아니다. 뭐 어쩌던데 뭐 3배 했어. 근데 소수 부분이 같아. 예를 들어서 뭐 0.4면 얘가 1.4 이렇게 된다는 거야. 소수 부분만 같게 미안해. 합이 1이 되고 참. 합이 1이 된다고. 자, 그럼 봐봐. 얘는 3에다가 이게 뭐야? 이 범위는 어떤 애에다가 3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위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 바로 안 나오지? 3배가 뻥튀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이었으면 3배를 해도 0.3밖에 안 되니까 얘의 소수 부분을 찾기가 편해. 왜? 얘의 3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0.6이야. 3배 해봐 얼마 돼? 1.8 되죠? 소수 부분이 바뀌죠? 소수 부분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3배 하는 과정에서. 이해되겠어? 따라서 3배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안에는 정수 부분이 생겨나서 소수 부분이 3알파라고 쓰면 얘가 소수 부분이 안 돼. 왜? 정수를 만들어내서 자릿수가 바뀔 수도 있거든. 소수 부분이 1. 얼마 될 수도 있고 2. 얼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3 로그 x로 표현되는 3알파가 이것 자체로 소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겨.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나눠야 돼. 이리 봐. 안 돼. 이거 제일 어려워. 자, 3배를 하면 알파와 3알파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값을 알파라고 하자. 근데 이 값은 뭐가 아니라고? 3알파가 아니라고. 이거 알겠어? 자, 로그 x가 알파면 x의 3승은 3알파인데
이거 0. 얼마 얼마도 있지만 이건 1. 얼마 얼마도 되고 2. 얼마 얼마도 되니까 3알파 자체가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눠줘야 돼. 3알파가 그냥 이것 자체가 0과 1 사이의 값인지 아니면 정수 부분이 1이 생겨나서 1일만큼 버려야지만 되는지 2를 버려야 되는지를 따져야 돼. 이해되겠어? 3알파 자체가 소수 부분이 아니거든. 소수 부분이란 말은 내가 0과 1 사이여야지만 된다고 했지. 0과 1을 넘어갈 때가 있으니까 3알파 자체가 소수 부분이 안 돼.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두 개를 넣어서 1이 된다고 해서 얘가 알파, 얘가 3배에서 3알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 안에는 정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따라서 얘네들은 가능한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 왜 세 가지냐? 봐봐. 원래 알파가 로그 x의 값이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었어. 그럼 3알파 하면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얘를 0과 1 사이, 1과 2 사이, 2와 3 사이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럼 이때는 3알파 자체가 이 범위에 있으면 소수 부분은 그냥 3알파야. 이 범위에 있다면 3알파가 소수 부분이 아니야. 1만큼 버려야지 소수 부분이 되지. 따라서 3알파 빼기 1을 해줘야지 이 가로의 값이 되는 거야. 이때는 3알파에서 2를 빼주셔야지. 2. 얼마 얼마니까 2를 버려줘야지 소수 부분만 남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얘랑 더하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세 가지가 각각 얼마? 1이 되는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수 부분의 3배 하면 이것도 0과 1 사이에만 있지 않고 넘어간다고 자꾸. 1. 얼마, 2. 얼마가 되잖아. 그러면 1 버려야 되고 2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언제 그런 상황이 생겨? 0과 1 사이면 상관없어. 1보다 1 크고 2보다 작으면 이제 1 버려야 되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또 2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 소수만 싹 남으니까. 그때의 값을 다 계산해주면 알파는 이때는 4분의 1이고 이때는 넘어가니까 4분의 2고 이때는 4분의 3이다 라고 찾게 되는 거야. 알파의 값이. 이해되겠어? 자, 대충만 하게 교재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좀 알아두자. 이거는 내신 교재 그때 많이 볼게. 지금 많이 안 나타나니까. 자, 여기는 바뀐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재니까 이게 많이 없을 거야. 근데 그때 가서 이런 문제만 있는 거 아니니까. 자, 다시 우리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370번. 상용 로그의 표를 읽는 방법입니다. 자, 상용 로그 표 읽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로그 A라는 애가 2.26이라는 숫자라면, 잘 봐. 표에서 2.2까지는 여기서 찾고, 이 6 부분은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얘네가 만나는 곳이 어떤 수가 되는 거야? 2.26의 로그 값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적힌 숫자가 0.3541이면 로그 A의 값이 A의 값이 바로 0.3541이다 라는 뜻이야. 로그 A 값이 2.26일 때 2.2 부분과 0.06 부분을 따로 보는 거야. 0.6은 따로 안 써. 위에다 6으로 이렇게 써주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표에서 찾는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 흔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혹시라도 나오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370번.
이제 표를 이용해서 이 값을 한번 풀어봅시다. 1 더하기 0.11의 n승이 2보다 같거나 큰 얘네가 되는 정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상응 로그 표를 지금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n을 찾는 거야. n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정수 n. 자, n을 찾고 싶은데 n이 지수에 있잖아. 그럴 때 뭘 이용하면 좋다고? 로그를 이용하면 좋다고. 로그를 이용하면 얘가 뭐가? 뿅 튀어나오니까. 2층에 있던 게 이제 1층에 다루기 쉬운 이제 다항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 자, 오른쪽도 똑같이 로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n의 로그 1.11이 로그 2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부등호는 로그를 취해도. 이해되겠어? 근데 항상 다른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밑이 10이니까 밑이 10일 때는 로그를 취해도 바뀌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자, 이 상태에서 n만 남기면 돼요. 양변에 이 값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로그 1.11분의 로그 2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표를 일단 활용해 봅시다. 자, 로그 2는 표에서 어디를 찾으면 돼? 로그 2. 2.01대의 표를 찾으시면 돼. 됐어?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다. 아까 잘못 얘기했어. 여기서 찾는 게, 이거 큰일 날 뻔해. 큰일 났다. 다시. 잘 봐. 로그 2.26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표에서 이쪽은 요거. 이쪽을 찾는 거야. 이해되겠어? 얘 6만 여기서 찾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쏘리. 자, 그럼 봐봐. 로그 2를 찾는데 로그 2는 2.0이죠. 그럼 표에서 여기 세로 줄여서 2를 찾으시면 돼. 그 다음에 뒤에 0으로 끝나는 데를 찾으시면 돼. 그러면 2.00이죠. 2.001 때 만나는 거 얼마야? 0.3010. 됐어? 자, 이걸 통해서 얘가 0.3010인 걸 찾았어. 자, 그럼 밑에는 봐봐. 어딜 찾아야 돼? 1.1까지만 먼저 찾으셔야 돼요. 1.1. 여기 표에서 1.1에 해당되는 거 얼마야? 1.1. 찾았어? 위에서 두 번째. 끝이 얼마로 끝나는 데를 1로 끝나는 거니까 위에서 1로 써 있는 데를 찾으셔야 돼. 얘네가 만나는 데를. 여기 있는 숫자. 얼마야? 0.0453이라고 되어 있네. 됐어요? 따라서 그 로그 값이 바로 0.0453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만 해줘. 나누기니까 얼마 돼? 3010에 1000 곱해 453으로 나누시면 돼. 대략 얼마야? 4, 7, 28 안 돼. 6 얼마네? 6점 얼마네? 6.xxx. 그럼 n이 6.xx보다 큰 정수니까 얼마? 7.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표를 통해서. 오케이? 할만해? 졸려? 아니야. 자꾸 시계면 뭐야? 이거 사용하면 다 해야 끝나지. 자, 374번. 자, 1보다 큰 자연수. x와 y와 z. 자, 각각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서 가우스까지 사용했습니다. 2를 비틀한 y에도 가우스를.
2를 밑으로 한 Z에도 가우스를 취해서 합이 4가 되게끔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봐요. 밑이 2인 로그들에다가 취했습니다. 자, 가우스를 취하면 어떤 형태만 남는다고? 정수 부분만 남는다고. 로그의 정수 부분만 남게 돼요. 그러면 정수 부분끼리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들만 생각해 주면 돼요. 3개를 더해서 정수 부분이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키워가면 돼. 0에 1에 3 이렇게 키워가면 돼. 자, 잘 봐. 그런데 1이 되는 경우